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선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패소자 부담주의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비용 관련해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이제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따른 건데요. 변호사 보수를 예로 들면 이제 소송가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이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소송가액이 5천만 원일 경우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이 되고요. 1억 원일 경우 770만 원 정도 이제 패소한 쪽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그러면 공익소송에선 이런 패소자 부담주의가 문제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 감사는 공익소송의 범주를 인권 실현, 표현의 자유 보장, 권력 감시, 노동권, 그리고 환경권 보장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공익소송은 판결을 통해서 사회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당사자 개인을 넘어서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줘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취지는 알겠는데 예외를 둬야 한다는 근거나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대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재벌 등 이른바 힘센 상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 승소 가능성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승패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승소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공익소송의 현실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면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지은 간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같이 구속력과 구법력을 갖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도 개선 등 사회 변혁을 하기 위해서 주요 방식으로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는 것도 공익소송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염전노예 피해자 지체장애인 8명이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신안군이 패소한 7명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697만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소송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패소한 7명 중에 4명이 항소를 포기했고요. 3명만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가 관련해서 이제 생명다양성재단이 설악산 사냥 28마리를 원고로 해서 낸 행정소송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양양군의 소송비용 1,652만 원을 물게 되면서 이제 재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재판을 포기한 사례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가 됐나요? 네, 민변 공익인권 변론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송상규 변호사가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향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요. 일단 큰 방향은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감면 제도를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제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률 개정 전이라도 이제 법원이나 법무부가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특히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쪽이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공익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 감면 대상을 이제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공익소송, 공익성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나요? 네, 관련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익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공익성의 기준을 놓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송상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소송 비용 각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네. 공익 소송에 대해서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라고 해서 네. 이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패소자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네. 이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네. 보호적 비용 명령 제도를 채택해서 이제 법원의 재량으로 소송 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네. 혹은 지불액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공익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패소자 부담주의에 예외를 두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송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한마디로 소송 한번 잘못했다가 폐가망신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공익소송에 대해서 뭐 예컨대 특혜를 준다라거나 이렇게 매우 미시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공익소송을 키울 수 있는 공익법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문제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 마련을 전제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